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가워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님 일정이 많으시다 그래서 한번 쫓아와 봤는데 오늘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여기가 지금 서울 시내 이제 규모가 작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 데가 지금 서울 시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데가 116군데가 있는데 중랑구에 제일 많아요. 16군데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11호 대책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해요. 왜냐하면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은행에서 돈을 꾸는 것을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이주비나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 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불만 사항이나 어려움이 뭔지,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듣고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밥 먹기 전이니까 간단히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시장님 요새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이 겨울철에 좀 챙겨 드시는 보양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양식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생활이 늘 운동이 되도록 그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걷든가 뛰든가 그렇게 하고요. 남산을 경유해서 집으로 퇴근하든가 뭐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합니다. 일상 속에서 많이 걸으시는군요. 최근에 부동산 현장에 가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남과 비강남 해가지고 비강남 지역에 이제 서남권과 서북권, 동북권을 다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발전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강남 지역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나 교통,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활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주택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제 주거 부문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고요. 교통 부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 사각지대, 예를 들면 강북 횡단선 같은 걸 필요로 한다 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자축에 걸쳐 있는데 그런 그 강북 횡단선 같은 것을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하는 게 교통의 해결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설, 여가 공간, 그래서 이제 도심의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든다든가 서울 시내 전체에 1000개가 넘는 조그마한 규모의 정원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걸 그 서울 시민들이 다 느끼고 계실 텐데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집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월 15일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막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아마 공급 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 부동산 가격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은 슬금슬금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집값 오른 것도 오 시장님 책임이고 공급 부족한 것도 오 시장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동안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공급 대책은 없다. 이게 뭐 언론에서 했던 다 평가이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밖에 공급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번 11호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과연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네. 그건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판단을 하죠.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요즘에는 종묘 앞에 세운상가 개발하는 거를 놓고 중앙 정치에 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시장님은 계속 그 일대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왜 개발해야 되나요?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세운상가에 올라가서 양쪽 옆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거의 1970, 8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이라 그러죠. 1, 2층 단층. 네.
한 50년 된 주택, 60년 된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제일 번화해야 될 종로통이 지금 그런 쇠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죠. 결국은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걸 할 수가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무엇이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허물고 새로 짓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단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원래 계획대로만 해라. 그러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종묘 앞에 그런 쇠락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게 종묘에도 도움되는 상황이냐, 종묘의 가치를 높이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시장님이 봤을 때는 중도를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 방정식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당 지지 세력 더하기 중도층. 이래야 이깁니다.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거냐? 그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12.3 계엄이 이제 조만간 1주년이 되는데요. 그 시점쯤에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도 쓰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2, 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좀 만나고 어떻게 선거연대를 할지 뭐 합당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연대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 시행이 30주년을 맞는 해잖아요. 대표적인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의 한 분으로서 앞으로 좀 제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더 나아가려면은 어떤 게 좀 선행과제가 될까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이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부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이제 지방정부를 존중하겠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서 대접을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스튜디오로도 한번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